안녕하십니까.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 비축제도 하면 토지은행이 생각나셔야죠.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그럼 매각한다는 얘기는 수급 조절용 토지라는 거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얘는 공공사업용이에요. 둘 중에 토지 수용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네요. 수급 조절용으로 내가 토지를 미리 사놓을 테니까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나한테 강제적으로 넌 팔아야 돼. 수용권을 행사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 조절용 토지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강제 수용.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어서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계정을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토지들과 섞이면 안 되니까 토지은행 부분은 계정이 별도로 유지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2번. 지구 단위 계획이 딱 보면 단위에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단위. 그럼 수미양 기억나셔야 돼요. 수미양이 있는지 보시고 단위는 일부였죠. 일부.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일단은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 수음이 떴네요. 수, 우미, 양. 기억나실 거예요.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맞죠? 3번. 용도 지역 지구 제도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인 거지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이다 그러면 X예요. 이런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됨에 따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묶는 게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개념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토지 선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 선매 제도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토지를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럼 걔는 공공기관인 겁니다. 그럼 아무 목적에서나 되는 게 아니라 공익 목적일 때만 가능하겠죠. 우선 협상자로 지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선매 제도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원래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이용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이용 목적으로 이용을 해. 만약에 안 할 거면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때 그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이따 바로 문제에서 볼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되겠죠. 그 대상자는 선매자에게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수용하는 부분은 수용 방식에 의한 매수 방식에 의한 재개발 사업 등이 진행될 때 이런 내용들 그때 수용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이 부분 아무 데서나 강제 수용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토지적성 평가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개발과 보전 어떤 이용을 해야 될지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진로가 불투명할 때 하는 게 적성평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토지의 진로가 개발해야 될지 보전해야 될지.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에는 당연히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요. 그럼 걔를 도시로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 입지가 굉장히 외곽에 위치돼 있어서 개발을 해봤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개발하지 않고 보전하는 게 낫겠죠. 활용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럼 보전하는 게 낫겠죠.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2번.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있으면 항상 부동산학에서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 속에 용어의 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 이익을 누린 사람에게 개발 부담금을 지우는 제도예요. 왜 지우냐면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이윤을 넘어서는 초과한 이윤을 누린 거죠. 그럼 그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랍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그 실시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제도가 나오면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그 개념이 나와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2번.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그렇네요. 그 다음 3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만 양도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어요. 토지이용 규제가 이루어졌네요. 그럼 소유권도 있고 개발권도 있는데 이제 개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토지이용 규제에 따라. 그러면 그 개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용의 형평성이 깨졌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죠? 그럼 정부가 그때마다 보상금을 지불해 주려면 공적 자금이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너 개발권 이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니까 그 개발권만 개발 가능 지역 내에 개발권 원하는 이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사서 팔아준다 그러면 X예요.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들인 사람, 개발권을 사들인 사람은 개발 가능 지역 내에서 원래 용적률 제한보다 더 높은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 개발권을 용적률로 전환시켜서 개발을 하니까. 그러면 주변 지역의 통행, 통풍, 채광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개만 층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가 이전제가 만연되게 되면 아예 지역지구제의 틀이 와해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진 지역 내에 생각지도 못했던 인제 개발권 이용하지 못하게 된 우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걔를 개발 가능 지역 내에 개발권을 팔아서 사들인 사람이 원래 개발할 수 있는 권한보다 더 높이 개발함에 따라 발생한 그 우발 이익으로서 시장 내에서 우발 손실을 보상케 해주는 제도. 이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 토지이용 규제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 이거 개발권과 토지 소유권을 일체로 이전시킨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맞네요.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 수용 등을 했을 때 보상금을 지불해 줘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 부담금 등을 지울 때 그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매해 토지 가격은 계속 변화하고 있네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공시를 하겠죠.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과 토지, 즉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장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3천만 필지가 넘는 그 필지 모두에 대해서 법률상의 토지에 등록된 필지였어요. 그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가격을 공시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에 50만 필지를 잡아놓고 그 표준이 되는 땅들의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표준 가지고 50만 필지의 표준을 가지고 그 표준지를 둘러싸고 있는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주변 토지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준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토지가격을 비교하여 준하는 표. 그것과 비교해서 그 표준지보다 더 우월하면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열세하면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만든 게 각각의 필지마다의 개별 공시지가인 거죠. 그래서 개별자가 나오면 무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요. 국장은 뭐만 제시해주죠? 표준이죠. 표준. 기억 꼭 해두세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그래서 X네요. 4번이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 5번 토지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는 먼저 사들이잖아요. 수급조절용으로 팔기도 하죠.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얘는 직접적 개입수단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시장 개입수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정책론에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과 토지용 규제가 있었어요.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 그때 가격이 중심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수요자 역할, 공급자 역할,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직접적 개입. 돈 대주거나 정보 대주면 개발부담금, 지원금, 금융은 돈이죠. 그리고 세금 다 돈이에요. 걔들은 다 뭐다? 간접적 개입수단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각종 규제 인허가제는 토지용 규제수단이었죠.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수단이에요. 기억 꼭 하십시오. 2번에 4번.
3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그럼 도시가 아닌데 농지나 임지인 부분을 택지 조성 사업을 해서 걔를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그럼 얘는 사들여서 나중에 공급해 주잖아요. 개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이겠네요. 토지 수용도 직접적 개입이죠. 2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그럼 금융지원은 금융돈이죠. 보조금 돈이죠. 그러니까 얘는 간접적 개입이네요. 근데 전부 다 직접적 개입 방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입니다. 2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만 양도하는 제도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나 보세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제죠.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였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개발 부담금제 또는 개발이익 환수제지 개발권 양도제가 아닙니다. 틀렸죠. 3번. 토지 선매제도. 아까 봤죠?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건 사익 목적 아니에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사인끼리 사고 파는 대신에 먼저 그 협상자로 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강제 매수하는 거 아니죠? 강제 수용 아닙니다, 여러분. 협의 매수예요. 둘이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지. 너 얘한테만 무조건 팔아야 돼? 그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그래서 맞는 건 3번. 4번. 토지 적성 평가가 나오면 경합이죠. 개발과 보전의 경합. 문제 발생. 진로 선택.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지금.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래요. 그럼 얘는 택지 공영 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아니에요. 그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가 성행되거나 지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는 건데 얘가 개발과 보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개발과 보전 딱 뜨면 뭐였죠, 여러분? 경합이죠. 얘는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거죠. 그때 뭐 한다? 토지 적성 평가. 그래서 지금 5번은 또 역시 틀렸습니다. 맞는 건 3번입니다. 꼭 제가 강조드린 내용들만 정확하게 공부해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